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분합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부분합은 정렬을 반드시 먼저 선행하셔야 되는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소개를 내는 그런 작업을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잘 사용하시면은 뭐 함수 같은 거 이용하지 않아도 구분별로 요약 결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열기 하셔가지고 분석 작업 3번 데이터 표입니다. 이 표라는 기능은요, 어떤 값이 변동을 했을 때 그 값에 따른 다른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예상을 해보는 그런 기능을 데이터 표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월 영업이익표인데요. 판매가와 판매량 뭐 이런 값들이 쭉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 수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영업이익을 현재 구해놓은 그런 식인데요. 판매가와 판매량이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거죠. 기준값은 판매가가 16,000원이었고 판매량이 3,000원이었는데 이 값이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 영업이익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의 형태대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데이터표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표 작업을 하실 때는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만 잘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판매가와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를 C15에서 G20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랬죠. 우리는 이 행과 열이 교차하는 이 행과 여기 판매량 행과 판매가 열이 교차하는 요 지점 있죠? 빈칸 여기다가 뭐를 구할 거냐면요. 영업이익의 변화를 알고 싶기 때문에 는 하셔가지고 영업이익 값을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은 그 값이 여기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 직접 는 하셔가지고 특정 셀을 클릭을 하고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 값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칸에다가 구할 거죠. B14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는 하셔서 얘는 B8세 왜 영업이익 B8을 찍냐면 우리 문제에서 영업이익의 변화를 C15에서 G20에 계산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B8세를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이렇게 쳐줍니다. 여기서부터 전체 범위를 표를 잡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이라고 물음표 되어 있는 도구 있죠. 여기에 가시면 데이터 표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표라는 기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행 입력 셀과 열 입력 셀만 지정을 하면 우리는 이 값을 이제 예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행 입력 셀은 뭐였냐면 판매량들이 전부 다 14행에 있죠. 2000은 C14, 2500은 D14, 24, 194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같은 14행이라는 공통된 행에 있어요. 그래서 행 입력 셀은 판매량이 됩니다. 판매량은 B3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열 입력 셀은 같은 열에 있는 값이에요. 이 값은 이 열은 판매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가 B2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 1,800만 원이었던 것이 이런 식으로 판매량이 이렇게 바뀌고 판매가가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데이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값을 예상해 보는 걸 표라고 하고요.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영업이익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값이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이 수식으로 이 값 수식으로 포함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표 2번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라는 기능은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3번이 다르군요. 3번은 단일 변수 데이터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137쪽에 있는 출제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금과 투자기간 수익률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계산한 거예요. 수익금은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 놨네요. PMT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런 금액을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요 수익률로 했을 때 수익금이 얼마겠는지 이런 걸 예상하는 PMT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투자 기간이 이렇게 바뀌고요. 수익률이 이렇게 바뀔 때 우리는 수익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C10셀에다가 는 하셔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수익금의 현황이기 때문에 이 수익금을 클릭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C5셀, 수익금이 C5셀에 있으니까 C5셀을 클릭을 하고 엔터 이렇게 치시고요. 이 값에서부터 전체 범위를 다 잡아서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라고 있어요. 자, 행입력 셀은 아까 뭐였죠? 같은 행에 있는 셀이죠. 수익률이 같은 행에 있는 셀로 보셔야 되죠. 전부 다 10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 입력 셀은 수익률, 열 입력 셀은 투자 기간이죠. 투자 기간 이렇게 찍어주고요. 확인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예측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양쪽이 다 바뀌잖아요. 행과 열이. 이것을 이중 변수 데이터표라고 하고요. 이제 3번에서 하려고 하는 표는 표가 한쪽으로만 바뀌죠. 이렇게 생긴 한쪽 방향으로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단일 변수 데이터표라고 해요. 어떤 특정 값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다른 값들에 의해서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상해보는 그런 기능을 표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일 변수 데이터표잖아요. 여기 셀 G5셀에다가 우리는 값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F5가 아니고 G5셀에다 값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G5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는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상환 금액을 알고 싶은 거죠. 상환 금액 C6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이렇게 치시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잡으셔가지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 가시면 데이터표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행 입력 셀은 현재 없죠. 옆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행 입력 셀이었는데 행 입력 셀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열 입력 셀만 지금 이자율로 존재하고 있죠. 열 입력 셀에다 클릭을 하고 이자율, 연이율 같은 말이죠. C4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예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예상하는 기능을 우리가 데이터표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하셔가지고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기능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좀 적어볼게요. 번역수의 만기 지급액이 800만 원이 되려면 납입기간 E8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자,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이 현재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이 747만 7천 원인데요. 이 값이 800만 원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납입기간 D8셀이죠. 권역수의 납입기간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는가. 이것을 목표값 찾기로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현재 결과는 알고 있죠. 800만 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과는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 납입기간 D8셀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찾는 겁니다. 결과는 아는데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때 하나의 입력값을 구해주는 걸 목표값 찾기라고 한다 그랬죠.
목표값 찾기 하는 방법은요. 먼저 번역수의 만기 지급액이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입니다. 색깔로 하고요. 800만 원이 되려면 이게 2번이에요. 800만 원이 되려면 무엇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게 3번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있죠. 번역수의 만기 지급액이 이게 때 커서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 800만 원이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800만 원 적어주고요. 세 번째 납입 기간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해서 세 번째 칸에 이 8셀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첫 번째 이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에다 클릭을 할까요? 747만 7천 원 여기 이 8셀을 클릭을 하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고 목표값 찾기라고 있네요. 그래서 이 값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처음부터 이 값이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하고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고요. 찾는 값은 800만 원이 되려면 그러면 이 800만 원을 숫자로 적어주는 거예요. 다시 상수로 숫자를 적어줍니다. 값을 바꿀 셀에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의미하는데요. 납입기간 D8셀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D8셀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걸 해석하셔야 되겠죠. 이 8셀이 800만 원이 되려면 이 D8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확인하시면요. 현재 24개월이면 되는데 800만 원이 되려면 확인 26개월로 2달 더 내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어떤 하나의 입력값을 구해주는 것을 우리가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 2번 보면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서초점의 냉장고 판매 총액이 이것은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인가요? 10만 원? 1000만 원. 1억인가요? 1억이 되려면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이걸 계산해봐라 그랬네요. 자, 커서를 어디다가 두고 들어갈까요? 서초점의 냉장고 판매 총액이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 클릭을 해요. 20셀에다가 커서를 놓고 들어갑니다. 이 값에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찾는 값 얼마가 되려면 1억이죠. 되려면 두 번째 칸은 반드시 숫자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셀 클릭 안 됩니다. 값을 바꿀 셀 뭐가 바뀌어야 되나요? 판매량 D10이 얼마가 바뀌면 되는가? D10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목표값 찾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목표값 찾기도 우리 유형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는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제 실수를 안 하셔야 되고요. 쉬운 문제를 접할 때는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꼼꼼히 문제를 잘 연습을 좀 해보셔서 이 기능 어떻게 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파일에서 열기에서요. 이번에는 시나리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열기 들어가서 분석 작업 5번 시나리오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시나리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시나리오 작성을 해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을 해보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월별 세금 합계 G7, G12, G16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일단은 셀 이름을 정의하라는 조건이 있고요. 시나리오 1번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상으로 하라 그랬고 세율은 15%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시나리오 2번은 시나리오 이름을 세율 인하로 하고요. 세율을 9%라고 설정하라고 했네요. 위 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시나리오 1 바로 앞에 위치시켜라 라고 했네요.
자,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시면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이 이름 정의예요. 이름 정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름 정의 나왔으면은 이거를 뒤에 하시게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B18셀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아래죠. B18셀의 이름은 해율, 우리 이름 상자 여기죠. 이름 상자에다가 해율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름 정의를 하면 반드시 엔터를 쳐줘야 돼요. 엔터를 안 치면 이름 정의 적용이 안 되니까 B18셀을 클릭을 하시고 해율이라고 여기가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7셀, G7셀 여기죠. G7셀은 폭의 1월이라고 이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1월 이렇게 쓰고 엔터. 자, 1월 소개라고 하지 않고 소개 1월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1월 소개가 더 쉽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이름 정의는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그래서 1월 소개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소개 1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문자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12셀은 소개 2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개 2월 이렇게 엔터 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16셀은 소개 3월 이렇게 쓰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 정의가 소개 1월, 2월, 3월이 다 잘 됐네요. 자, 우리 맨 첫 줄에 보시면 문제가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월별 세금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이게 문제죠.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럭을 잡고 들어갈 때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라는 글자의 앞에 있는 말을 블럭을 잡고요. 마지막에 결과셀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라는 것의 뒤에 있는 말을 블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B18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B18셀 하나만 선택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고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어요.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셔가지고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자, 시나리오 이름은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상으로 하라 그랬네요. 자, 변경셀은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나리오 들어가실 때 여기다가 클릭을 했죠. 그래서 자동으로 변경셀이 클릭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B18셀을 클릭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면 이 변경셀을 B18로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놓고 들어가시는 게 우리는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시나리오 이름만 쓰고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로 인상이 되냐면 15%죠. 15하고 퍼센트라고 하고 추가. 자, 시나리오 두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세율 인하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셀은 마찬가지로 B18셀이죠. 확인하고. 자, 얼마로 인하가 되냐면 9%로 인하가 되네요. 9% 이렇게 퍼센트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백분율로 표현이 된 데이터는 반드시 퍼센트까지 적어주던가 아니면 이제 0. 얼마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나누기 100 하셔가지고 그냥 9라고만 쓰시면 900%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할게요. 그러고 나서 자, 한번 세율이나 됐나요? 편집 받아보면은 그러면은 9% 됐네요. 두 개가 이렇게 나왔고요. 방금 제가 본 것처럼 내용 확인해 보고 싶으면 클릭하셔가지고 아이고 추천 눌러버렸네.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두 개 편집 누르시면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걸 할 겁니다. 자,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이 원본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여기 클릭된 걸로 값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표시를 누르시면 안 되고 시험 문제에서 표시를 적용하라 라고 나올 때만 표시를 눌러주시고 그 외에는 절대 표시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행 취소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시나리오를 다른 걸 만들어서 덮어쓰기도 해야 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꼭 여기는 실수하시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되고 요약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약. 시나리오 작성하시오 이 말은 요약하시오 이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 종류가요. 시나리오 요약을 할 건지 우리 피벗 테이블로 만들 건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피벗 테이블로 만들란 말이 없었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나리오 요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셀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결과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G7, G12, G16의 변동 시나리오를 했기 때문에 G7만 잡아주면 안 되고요. 여기에 컨트롤 키 눌러서 G12, G16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추가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나와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우리 맨 아래 시트 보시게 되면요. 시나리오 1번이 우리가 작업했던 시트죠. 시나리오 1번 시트 앞에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트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요약 시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값은 세율이 12%인데요. 세율 인상이 됐을 때 15%로, 세율이 15%로 인하가 됐을 때 9%로 세율이 변경이 되면 폭의 1월, 2월, 3월이 각각 이러한 값으로 변경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는 그런 도구가 시나리오라고 하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나리오 만들었고요. 우리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요약 보고서는 시나리오 1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라 그랬어요. 자동으로 시나리오 1번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이렇게 생성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만들 때 정답과 당연히 일치해야 되고요. 오차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오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석 작업이 한 문제 10점이거든요. 함수가 고생해서 한 문제에 8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분석 작업들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10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커요. 이 시나리오라는 경우는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목표값 찾기라든가 데이터표 이런 기능은 그냥 클릭 몇 번 하니까 바로 끝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시나리오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시나리오 2번도 보겠습니다. 제 책으로는 149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KS 마트 특별기획전 원피스 판매 현황표에서 마진율과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될 때 판매 금액의 합계와 이익 금액의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맨 앞에 잡고 들어가야 될 셀은 A13과 B13 요거죠. 요 두 개가 변동될 때 우리는 판매 금액 합계와 이익 금액 합계 이 두 개가 어떻게 바뀌면 되는지를 예상을 하는 거죠. 문제는. 자, 이름 정의가 필요하면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20셀에다가 우리 이름 상자 여기다가요. 판매 금액 합계라고 쓰겠습니다. 판매 금액 합계 이렇게 엔터 치시고 F16에다가 또 이름 F10셀에다가 이름 정의하시고 F10은 이익 금액 합계이죠. 이익 금액 합계 이렇게 엔터 쳐야 되죠. 엔터를 안 치면 이름 정의 안 되기 때문에 꼭 내가 이름 정의했으면 여기에 이름 상자에 잘 나타나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타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식에서 이름 관리자 여기 가셔가지고 이름 뭐 수정하시면 돼요. 편집 눌러가지고 이름 정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A13은 마진율 A13에다 클릭을 해서 이름 상자에다가 마진율 이렇게 쓰시고 엔터 B13에다가 할인율 이렇게 쓰시고 엔터 주시면 되겠어요. 이름 정의를 하고 나서 어디에 우리가 블록을 잡고 들어가야 되나요? A13과 B13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그랬기 때문에
A13, B13 요거 두 개를 잡아서 데이터의 가상 분석입니다. 가상 분석에 가시면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고요. 이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추가 들어갑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1번이 이익 증가죠. 이익 증가 이렇게 하시고요. 이 변경 셀은 처음에 우리가 문제 시작할 때 A13, B13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자동으로 찍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확인하고요. 자, 얼마로 되냐면 45%, 3%네요. 45%, 3%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 시나리오를 만들 거니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도 또 추가 메뉴는 또 있어요. 바로 추가하셔도 되고 추가 눌러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감소예요. 그리고 확인해서 얼마로 감소가 되냐면 25%, 8%로 감소가 됩니다. 감소를 하시고요.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시나리오를 요약할 때는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요약을 눌러준다 그랬죠. 요약. 요약 버튼 눌러주시고 자 결과 셀은 우리 문제에서 F10, 20과 F10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그랬죠.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뒤에 있는 말이 결과다 그랬어요. 그래서 20, F10 두 개 잡으시면 돼요. F10만 잡아있기 때문에 이거 지워버리시고 우리는 20, F10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3번은 제가 말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152쪽에 있는 시나리오 3번 예제는 문제의 형식은 유사한데요. 과목당 수강료와 강사료가 변동되었을 때 이익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이름 정의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이에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10% 인상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기가 좀 달라요.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10%씩 인상된 값으로 하시오 그랬어요. 아까는 딱 10%라고 정해졌죠. 뭐 15%, 10%딱 정해졌는데 이번에는 10%씩 인상된 값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값을 우리가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4만 원에 10%는 4,000원이잖아요. 그것이 인상이 됐으니까 얼마일까요? 44,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90만 원의 10%는 9만 원인데 인상이 됐으니까 99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값 자리에 우리가 10%, 뭐 몇 퍼센트 썼던 그 자리에 44만 원, 아니 44,000원, 99만 원 이렇게 특정 값을 적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10%씩 인상된 값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퍼센트가 아니고 직접 수치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조금 다른 게 결과 셀을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시트 바로 뒤에 위치시키라고 나왔습니다. 조건의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시나리오 앞에 요약 시트가 생겼어요. 원래 있던 기본 시트의 앞에 요약이라는 시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만든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시나리오 뭐 3번 뒤로 위치시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트 이동시켜주면 되죠. 시트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뒤로 옮겨주시면은 시트가 이동이 됩니다. 요거까지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앞에 나오는데 요약 시트를 뒤에 나타나게 하라고 하면 이동해서 뒤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것만 조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챕터 6번, 섹션 6번 피벗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빠르면 우리 녹화본 지금 제가 녹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 올려드리면 다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일에서 열기 하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굉장히 좀 편리한 도구예요.
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죠, 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약된 결과를 우리가 한눈에 알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뭐 부분합을 쓴다거나 함수를 써가지고 원하는 계산값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더 시각화시켜서 한눈에 딱 봤을 때, 아, 여기 데이터가 뭐구나라는 것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분석해주는 도구를 피벗 테이블이라고 해요. 굉장히 편리한 도구고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멋진 도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직접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죠. 지금 부서별로 성명도 있고 직급도 있고 그냥 마구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블럭을 다 잡으시고요.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있어요. 데이터 아니고 지금까지는 전부 우리 데이터에서 메뉴를 다 봤는데 피벗 테이블은 삽입이라는 메뉴에 있고요. 맨 앞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눌러보겠습니다. 오피스 2016인 경우는 조금 나오는 모양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뭐 표에서 뭐 이런 데 있을 거예요. 표 원본에서 이런 거 찾으셔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2016에서는 피벗 테이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표범위 그냥 왜 피벗 테이블 만들기 바로 나오네요. 자, 피벗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표범위라는 게 있어요. 이 표범위라는 것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범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엑셀에 표가 되는 겁니다. 표. 자, 피벗 테이블을 넣을 위치는 새 워크시트로 할 수도 있고 기존 워크시트로 할 수도 있는데요. 새 워크시트로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시트에 나오는 거죠. 별도의 시트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고요. 기존 워크시트라고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 해당 시트에 만들어져 있는 시트에 삽입이 가능한데요.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동일 시트에 H3에서 시작하시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 클릭을 하시고 H3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자,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뭔가 사각형 특이한 게 생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필드 목록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 필드 목록이라는 것은 이 제목줄들이죠. 여기 표에 있는 제목줄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보고서라는 거, 여기는 이제 2016 이상의 버전에서는 필터라고 아마 표현될 건데요. 필터,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그리고 값 이런 영역으로 내가 원하는 필드를 배치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일단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문제에서 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어요. 부서명을 행으로 해라. 자, 부서명이라는 글자 있죠. 앞에 체크하지 마시고요. 이 부서명 글자를 누르고 왼쪽을 누르고 그대로 행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행에다가 톡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부서명이 행 레이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값에는 그러면 여기 옆에가 이제 보이죠? 이렇게 행 레이블에 딱 값을 갖다 놓으시면은 아래로 이렇게 값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값에는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의 평균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을 한번 기본급 요 글자 있죠? 기본급 글자를 누르고 앞에 체크하지 마시고요. 기본급을 그대로 누르고 값자리로 갖다 놔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요거 두 개만 배치를 했는데 부서별로 기본급에 대한 합계가 바로 나와버리죠. 그러면 야근수당도 한번 갖다 놔볼까요? 값으로. 야근수당도 이렇게 기본급 밑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야근수당의 합계는 얼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바로 있죠. 성과금도 갖다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기본급 합계라고 나오고요. 야근수당 합계, 성과금 합계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평균을 구하라 했죠. 그러면 함수를 바꿔주시면 돼요. 어렵게 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함수를 평균값으로 바꾸는 작업이 가능한데 우리 오른쪽 하단에 이쪽에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시그마 값이라고 된 데 보시면요. 합계 기본급 우리가 아까 갖다 놨잖아요. 여기 끝에 검정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값 필드 설정이라는 걸 눌러가지고 여기를 평균으로 바꿔줘요. 함수가 평균으로 바뀝니다. 계산값도 당연히 평균으로 바뀌겠죠. 야근 수당도 마찬가지로 값 필드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평균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평균값으로 계산이 되고요.
성과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과금도 값필드 설정해가지고 평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직급도 보고 싶다. 만약에 그러면 직급을 뭐 행으로 할 건지 열로 할 건지 원하는 곳으로 한번 드래그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열 레이블에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겼죠. 저는 이거 안 만들었거든요. 이거 안 만들었는데 생긴 이유는 이 시그마 값이라는 이 값 영역에다가 값을 2개 이상 넣게 되면은 이 값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값을 옆으로 볼 건지 밑으로 볼 건지를 정하는데 열 레이블로 보겠다는 것은 값이 이렇게 옆으로 나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그마 값을 우리가 행 레이블로 이렇게 내리게 되잖아요. 그럼 값이 이렇게 밑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직급도 한번 넣어볼까요? 직급을 열 레이블에다 넣어볼게요. 그럼 직급을 시그마 값 위로 위에 나타나게 이렇게 놔두면 뭐 부장별로, 과장별로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직급하고 부서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직급을 행 레이블로 보내고 부서명을 이렇게 열 레이블로 보내주시면 이게 또 바꿔져서 표현되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배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성과금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 성과금을 클릭을 해서 다시 요 위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위쪽으로 끌어다 놓으시면은 없어지게 또 가능합니다. 다시 이렇게 내려볼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보고서 필터로 부서명을 보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부서명은 요 위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부서에 대한 것만 또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배치 다시 드릴게요. 테이블로 이렇게 배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엄청 데이터가 많죠. 원래 여기서는 직급은 없었기 때문에 직급은 다시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원하시는 대로 배치 가능하고요. 우리 자격증 책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나왔으니까 그거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배치했고요. 동일 시트에 H3에서 시작하는 것도 했어요. 자, 이제 감영역의 표시 형식은 이 감영역이 이쪽이죠. 숫자 나오는데 얘가 감영역인데요. 셀 서식의 대화 상자에서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이용하라고 했네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로 갑니다. 셀 서식에 가시면 숫자 범주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요거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면 확인하시면 이렇게 천 단위마다 숫자가 심표가 붙어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6으로 하라 그랬네요. 자, 피벗 스타일이라는 것은 우리 피벗 테이블 위쪽에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디자인에 보시면 피벗 스타일 있고요. 이 중에서 보통의 9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네요. 9번. 그 버전이 조금 다르면 여기가 뭐 중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이 뭐 중간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책이 올해 책부터 2016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버전에 호환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것은 버전이 좀 안 맞아서 그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연습을 좀 해볼까요? 피벗 테이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고객 예금 현황표의 이름을 필터, 계약 기간을 행, 점포명은 열로 처리하라 그랬고요. 값에는 계약 금액과 이자액의 평균을 표현하라 그랬고 행과 열의 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그랬고요. 뭐 조건이 많네요. 시그마 값은 행 레이블로 위치시키라 그랬고 동일 시트에 H3에서 시작하라고 했네요. 일단은 표를 잡고 탑입으로 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탑입에 피벗 테이블로 갑니다. 피벗 테이블로 가셔가지고 표범위라는 것은 이 표 전체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피벗 테이블을 넣을 위치는
자, 동일 시트에 H3에서 시작을 하게 됐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 선택을 하시고 H3셀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시험 많이 오신 분들은 원하시는 곳에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치를 또 해봐야 되겠죠? 우리 첫 번째 줄에 조건이 있어요. 이름을 필터. 이름이라는 것은 이 필터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보고서 필터가 2016 버전에서는 필터라고 표현된다고 했어요. 저는 2010 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노트북 2010이 깔려가지고 좀 버전이 조금 안 맞아요. 그래도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니까 또 엑셀을 많이 비슷한 편이라 또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H3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보고서에다 값을 갖다 놓으니까 이 보고서는 어디로 가나요? H1 셀로 가네요. 그죠? H3에 생기는 게 아니죠. 행 레이블이 H3에 가는 거고요. 보고서는 H1에 생깁니다. 하나 건너뛰고 위에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벗 테이블 영역을 클릭을 해야 여기 목록이 나타나고요. 빈 바탕을 클릭하면 목록이 사라집니다. 피벗 테이블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목록이 다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피벗 테이블은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피벗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그 데이터가 별도로 추출돼 버리거나 그런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더블 클릭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름을 필터로 일단 보냈고요. 계약 기간은 행으로 이 계약 기간을 행 레이블로 내리겠습니다. 점포명은 열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화면이 배치가 되는 거죠. 행 레이블에는 뭐 계약 기간, 열 레이블에는 점포명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값에는 계약 금액과 이자액의 평균, 계약 금액을 값에다가 내리고 이자액도 값에다가 내리겠습니다. 근데 평균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맨 끝에 세모 누르셔가지고 값 필드 설정 여기 들어가셔서 평균 확인 여기도 평균 이렇게 함수를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그마 값은 행 레이블 위치, 여기 시그마 값, 열 레이블에 있는 시그마 값은 값이 옆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행 레이블로 내려주면 조금 더 우리가 보는 게 좀 편리하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행과 열에 총합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합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 메뉴 위에서 아무 데서나 가능해요. 마우스 오른쪽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오 그랬는데요. 요약 및 필터라는 곳에서 행 총합계, 열 총합계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이렇게 하시면 요약 그 밑에 총합계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 값은 행 레이블 했고 H3에서 시작하는 것도 했어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 그랬네요. 자, 여기가 지금 행 레이블, 열 레이블로 보이니까 우리가 조금 보기가 불편하죠. 이게 어떤 열인지 열 제목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에 보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메뉴에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가 앞쪽에 있어요. 여기를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걸 선택을 하면 여기가 열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에서, 그러면 여기죠. 여기는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라.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확인하시면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는데요. 샵샵샵은 칸이 좁아서 나오는 거니까 들리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죠. 머리글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피벗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10으로 하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여기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통의 10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피벗 테이블 한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기능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던 조건부 서식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공유를 좀 마치겠습니다. 자, 수업은 너무 빨랐나요? 어땠나요? 오늘 좀 장수로는 되게 많이 나갔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엑셀에 계산 말고도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걸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좀 엑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복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